전시관에 옛날에 서양 이제 역사의 석기시대, 반기를 들어 저도 또 그거에 조선 대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공부 참 좀 더 어렵고 해가고 복잡하다. 자료를 분석해 그냥 갖고 대한민국 정리하는 걸로 이런 하겠습니다.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서삼경을 질문을 알아야 하죠. 하고 저 비류와 온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무척 역사를 어렵고 공부하는데 복잡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제일 근본이 사서삼경은 되고 논어, 하는 맹자, 게 대학, 있습니다. 용려를 일컬어 김구식이 사서라 지은 하고 책인데 아시는 시경, 분? 상서, 주역을 일컬어 삼경이라고 한다. 저기 여기에 여기 춘추경, 가보신 분. 이경을 더하면 사서오경이 그다음에 된다. 시경은 시 개천절은 305편을 우리 공자가 민족의 정리한 것. 최초 왜 역경은 개천절을 명리학, 얘기하냐면 주역 8개의 대사를 정리한 것. 하기 위해서 역시 공자가 우리가 당군의 서경은 성전이 두 법전 군데가 정리한 것. 있어요. 인천에. 역시 공자가 오늘의 강사 이은경 교수가 말하길 서양 철학은 그저 136호로 소크라테스만 알아도 된다고 한다. 거기에 플라톤과 아리스테스를 알면 더 좋고 라며 시니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첨성단, 하늘의 사제를 첨성단, 인천 강화 화도면, 만이산에 있는 석제재단이다. 고조선의 창업군주이자 한민족의 국조인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민족적 성지로 꼽힌다. 첨성단에서 성화부를 체화하고 선야복을 입고 춤을 추면서 고려의 왕 왕건 태조부터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유방은 400여 년 동안 이어진 통일 제국, 한나라를 건국한 창업군주이자 초대 황제였다. 기원전 256년 출생하여 61세의 나이에 사망. 탕후는 고대 중국 진나라 말기의 군벌이자 초안전쟁 당시 서초를 건국한 서초의 태왕이었다. 진시황이 진나라를 창건했고 유방과 해무가 싸워서 유방이 헤모스가 북부열을 세웠다. 위초올의 칼을 잡은 비류국의 초대이자 마지막 군주 삼국시대의 인물로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의하면 동명성왕 고주몽의 아들 해부르의 서손인 우태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온조왕의 형 비류의 기록은 백제 본기 원년의 온조의 건국과 함께 등장하는데 건국 상황을 묘사한 두 개의 기록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아래 두 개의 기록은 서로 뒤섞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1번의 기록이 먼저 나온 다음 이론을 붙이고 다음 2번 기록이 전개되기 때문에 본래는 전혀 다른 출전을 가진 두 개의 기록을 삼국사기에서 모두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류와 관련된 두 개의 기록은 인물의 생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 애초에 형제의 혈통을 기록한 부분이 전혀 다르며 소선호의 존재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도 후자의 문헌뿐이다. 현대의 우리가 소선호의 이름을 알고 그녀의 역할이 컸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삼국사기의 두 문헌 중 후자의 문헌에 있다. 후자는 시조 비류왕이라고 시작한다. 비류를 백제의 초대 군주로 보는 관점이 되는 셈이다. 세부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후자 문헌에는 비류가 온조에게 남하를 건의했다든가 위추홀은 정착하기 부적합하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비류가 자결하는 장면이 없다. 온조가 백제의 시조라는 설화는 최종적으로 비류는 실패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반면 비류 설화는 결국 비류가 백제의 시조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비류 설화가 먼저 쓰였고 이후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비류 설화를 참조하여 온조 설화가 쓰였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다. 이는 비류로 대표되는 해양 세력과 온조로 대표되는 농업 세력 간이 갈등에서 농업 세력이 끝내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점이라는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사실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다는 등의 내용은 농사에 부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농업 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곳에 정착했으니 망할 수밖에였을 뿐 이보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정착하여 크게 성공한 경우로 베네치아 공화국을 들 수 있다. 베네치아 역시 이전에는 미개발지에 가까웠던 데다 5세기경 서코에 살던 원주민들과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에게 쫓긴
북쪽 도시인들이 합심해 세운 뒤 본격적으로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주인격이었던 동로마 제국에게서 벗어난 뒤에 역으로 동로마 제국을 공격할 정도로 성공한 것은 약 12세기 이후에나 가능했다. 농경 사회인데다 딱히 해외와의 교역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의 해안 지역은 당시로서는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었다. 비슷한 예로 신라 역시 다낭성을 점령한 이후에 중국과의 활발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비류 백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제야 측의 주장이라 큰 의미는 없다. 인천 최초의 이름 미추홀. 이후 고구려는 이곳을 메소홀이라 하였는데 삼국사기에서는 미추홀의 다른 표기로 언급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메소홀현이 설치되었으며 메소홀현은 경덕왕 때 이름을 고쳐 소성현이 되었다. 삼국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역사는 역시 어렵다. 힘들다. 선긋고 가로 세로 그죠? 그 다음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원 이제 그려보셨죠? 이제 그려봤기 때문에 오늘은 연습이 아니라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손을 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쭉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요. 두 번째부터 먼저 보니 아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여기 가면 꺾어지는 선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콧물소를 해서 쭉 내려오세요. 내려왔어. 해보세요. 콧물소에서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고는 손을 떼고 손 띄고 그 다음 여기가 또 초점이에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이파리가 우리가 보통 이파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됐죠. 꽃게 엄마가 얘들아 오늘은 걸음마 연습할 테니까 엄마 보고 따라서 걸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걷는데 엄마가 뒤에서 보니까 옆으로 걸어. 그래서 야 앞으로 똑바로 걸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한 소리가 엄마도 이렇게 걸어서 우리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이거는 이게 안 돼요. 그것도 잘. 예. 보고 딱 하면 꽃이 있어요. 근데 이파리들이 뭐다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꺾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꺾어진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꺾은 선을 그리려니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꺾어지는 건 이렇게 그리더라. 자, 2번 어떻게 써요? 여기 두 번째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려서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파리에 대해서 자신 있죠? 다시 위에 거는 밑에 1번에서 쭉 내려와서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 여기 밑에서 위로 해서 쭉 떨어뜨리고 완전히 꺾어진 잎사귀. 요거는 살짝 비틀어진 잎사귀. 예,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밑에서 위로 올려서 붙이면 꺾어지는 잎사귀 소재가 돼요.